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박지영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감별사. 네, 피파 정치까지 꿰고 있는. 감별사도 아니고. 제가 지금 뒤에 내놓은 문항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소화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요한 주제들, 자기 정치, 징계 정치, 피파 정치, 이 주제에 대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답을 내놓으신 박지영 평론가님 역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주 만에 나오셨죠? 6주 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정치부 장나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치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역으로 있는 부서원 중에서 가장 오래 지금 어쩌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청와대 여당 야당 다 경험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야당 반장 되시고요. 좋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장나래 기자가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 반장이시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맞습니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회사,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쓴 기사로 이런 표현이 좀 등장하긴 하는데,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6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를 당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사실 이런 방법론, 당대표를 중진이란 표현을 쓰기에도 다선이죠. 6선의 의원이 반격의 방법으로 당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 좀 당 분위기 좀 어떤가요? 진짜 이제 2판 4판으로 진짜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지금 너무 징계안이 많아가지고 사실 네.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네네. 강성 당원들이 그냥 이제 제출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제소가 막 쌓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당대표 또 해보겠다 이거 검토해봐라 이렇게 사실 던진 건데 예. 사실 실제 징계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윤리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을 했는데 그 윤리위원장이 이제 그걸 검토해서 실제로 징계할 가능성은 없는데도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징계가 진짜 조롱거리가 되고 당이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징계가 진짜 지금 진짜 징계다운 징계가 아니고 그럼 너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게 진짜 이런 형국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지금 한겨레 신문하고 통화를 했죠. 통화를 네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당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버티면서 당을 더 깊은 수렁에 밀어넣고 있다. 그러면서 자, 징계 요구 사유를 본인이 또 직접 밝히기도 했네요. 지방선거 국면에서 윤석열과의 절연 거부, 지방선거 직전 방미 논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퇴 약속 지키지 않는 것까지 그 안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잠깐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한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제어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낮고 이거 검토나 할 거냐 이제 기자들은 사실 그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검토할 거냐, 예. 공람해가지고 이걸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지금 실제적으로 뭐 어떤 걸 제어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징계라는 게 진짜 다 우스워져 버려서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징계 대상에 오르게 생긴 거예요. 예. 의원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네. 지금 막 계속 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걸리고 뭐 다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걸로 가게 되면 이게 사실 징계의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용기를 낸 것처럼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도 지금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유예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직접 국회 부의장 경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쵸. 그 얘기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사실 조경태 의원님 거는 당에서도 사실 반응이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당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당 선거를 왜 하냐. 그러니까 당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부의장을 뽑았는데 네. 그거를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네. 이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야합을 해버리면 사실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조경태 의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신이 국회 부의장 후보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 부의장 후보가 된
후보를 찍지 말아달라고 상대당 민주당에 전화를 했다는 거는 야 이것도 상상하기 힘든. 그렇죠. 사실 이런 일 처음 본다. 이렇게 낙선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한다는 게 예. 당에서도 이거는 사실 조금 보는 관점이 조금 이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된다. 당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징계를 어느 정도까지 할 사안이냐 이건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 그래도 당내 이 건에 대해서는 당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더 꺼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의원들도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하면서 이제 다른 징계들도 같이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해체해야 합니다. 아니 반대편에서 예. 공격하기 위해서 해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 그 당 자체가 다양한 논리적 모순점들이 지금 다 압축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조경태 의원의 국회 부의장 건이잖아요. 예. 박덕흠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당에서 선출했는데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박덕흠 뽑지 마라. 예. 그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징계건이 맞습니다. 이 징계권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징계건이 예. 맞아요. 근데 조경태 의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의 문제를 보면은 수긍이 가요. 박덕흠 내란 옹호자니까 국회 부의장 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국회라든가 국가의 측면을 보면 논리적으로 또 맞아요. 이건 또 맞아요. 그죠? 예. 이 내용과 형식이 다 불일치합니다. 이 당 자체가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철학에서 내용과 형식이 불일치하면 깨져야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깨져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이 당에 있는 해당 행위자들 보궐선거 때 무소속이나 타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형식 논리상으로. 근데 장동혁이 정치적으로 친윤을 저륜하지 못했고 윤석열과 갈라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은 뭐예요? 내란 세력이에요. 그러면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체제를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장동혁은 한편이다.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당내의 형식 논리인 해당 행위와 내용적으로 극우가 되면서 내란 세계가 손잡았다는 측면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문제에서 이 당은 해체돼야 된다.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해체라는 답을 내놓으셨는데 일단 당내에서는 장동혁 지도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사퇴를 현실적으로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저도 뒤에 써놓았습니다만 징계 정치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대한과 미래하고 친한계는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자료를 이렇게 쌓아놓고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징계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장동혁 대표는 실제로 이게 자기가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재선거 예, 질문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도대체 이 세계관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재선거를 계속 이제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것과 예. 그리고 어쨌든 당내 기강 지금 아무도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기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징계를 진짜 하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좀 갈려요. 어쨌든 지금 배현진 의원도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또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의미가 있는 징계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안 하겠다. 대신에 이렇게 명확한 건을 집어가지고 해서 이제 진짜 이번에는 징계다운 징계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실제로 그렇게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대한과 미래라고 이제 소장파라고 부르는 일부에서는 뭐 개혁파라고 부르는데 소장파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이 이 징계 정치를 펴는 것을 보고 다수 국민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시에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시에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말은 굉장히 셉니다. 이 동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장파나 친한계 쪽에서 징계 정치에 반발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일종의 당내 흐름이랄까요? 뭐 동력이 좀 보여지진 않는데 이게 뭐 좌시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좌시 안 할 거냐 이거를 어제 막 물어봤는데 거기도 이제 딱히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 게 이게 그래요? 진짜 네. 올해 말이나 뭐 내년 2월 얘기가 진짜 그들의 입에서도 나와요. 이제 비공개적인 뭐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올해 올해는- 말요. 그럼 지금 6개월 남았. 그렇죠. 내년 2월이면 지금 한참 남았는데 한참 그럼 남았네요. 이때까지 이렇게 징계 이어가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어떡하냐라고 해도 방법이 없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방법을 찾으려면 다음에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고 또 그들을 밀어주는 어떤 구주류 세력, 뭐 친윤 세력이 아직도 이 당에는 더 많은 상황이다 그렇네요. 보니까 예. 이들이 누군가를 밀어가지고 그걸 막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딱히 막 어떤 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들 다음 주자로 누구 하지 이러면서 좀 지켜보는 상황. 그러니까 딱히 지금 장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도 이제 자기네가 누군가를 밀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당이 가니까 아무래도 이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이 아예 안 먹히는 상황까지 오고, 이제 내년 2월이면 어쨌든 잔여 임기가 6개월 이하로 남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임기를 2년으로 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돼서 하는 게 어떠냐. 지금 당내에서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또 특이한 점이 하나는 여론조사에서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후에 브리핑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동훈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일종의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고,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우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는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 지지율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그 얘기 한번 듣고 박병관님 말씀드릴까요? 예. 그 국민의힘은 예.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지금은 보수라고 우리는 이야기 하는데요. 보수예요 지금. 그냥 그 기회주의자들이고 예. 결국은 뭐냐면 민주당에 반대하는 세력일 뿐이에요 지금. 그게 한국의 보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유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조선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당쟁이 심합니다. 서인 뭐 동인 싸우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디서 역모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다 같이 역모 세력을 처단을 해요. 네. 그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시 싸우잖아.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내란이라고 해서 역모예요, 역모. 그죠? 일종 역모죠. 역모죠. 네, 네, 근데 당내에서 역모 우호 세력이 있고 역모 반대 세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당인 거야.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한동훈 파들도 저는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반윤이라면은 사실 민주당과 손잡아야 돼요. 왜? 친윤은 체제 부정 세력이에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 역모에 찬성한 사람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보다는 당은 다르더라도 체제를 인정하는 역모에 반대하는 민주당하고 우선적으로 연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 제도권 정치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판인 거죠. 예. 그 다음에 민주당과 다시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정치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정체성이 없으니까 민주당에 반대하는 것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내란 세력과 같이 해서 민주당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브리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영남 PKTK의 보수를 자처하는, 그러니까 뭐 속 깊은 곳에서는 이 당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침묵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회주의적인 그런 기회주의적인 총선만 보고 있는 그렇게 그렇죠. 봐야 총선이 되나요? 아직도 닥쳐오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쫓아내봐야지 어차피 비슷한 사람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 이게 정당이 이념과 정체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이념과 정체성 다음에는 이제 조직이 무너집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게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야 되냐면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표를 갖고 와. 근데 나를 안 괴롭혀야 돼. 나를 괴롭힌다면서 공천의 문제라든가 당을 네. 혁신한다고 해가지고 네. 나를 피곤하지 않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데 사실은 그런 메시아는 없거든요. 음. 늘 모든 메시아는 외부로의 스타성과 외부로의 돌격하면서 내부에서는 혁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하물며 오세훈 한동훈조차도 당대표가 된다면 내부 혁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부 혁신을 하지 않는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평론가님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한동훈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산 북갑에서 당선된 것 자체가 보수재건이었거든요. 근데 보수재건의 깃발을 들고 여의도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깃발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사실 찾아보긴 좀 어렵고, 오히려 이슈는 장동혁이 개파 정치로 좀 주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한동훈 의원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사실 한동훈 의원은 지금 어쨌든 이 당 외에서 뭔가를 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반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없애는 데만 주력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당장은
사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세미나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세미나를 열면 거기에 되게 단골로 많이 가서 이 의원이랑 안 친한데 왜 왔지 하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장소에 계속 갑니다. 네, 그래서 예. 가서 이제 그 의원들하고 어색하게 근데 뭐 사진을 찍긴 찍어야 되잖아요. 예. 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사진 어색하게 찍고 일단은 그걸 주력하는 게 일단 원래는 처음에 이제 딱 당선되고 나서는 사실 뭐 대선 전까지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라는 우리 안 급하다 이런 거였다면 또 친한계 의원들은 그 공천 말씀하셨지만 공천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당장 뭐 한동훈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공천을 받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이니까 사실 정치적 생명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 전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데 예. 근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든 그 의원들의 그걸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어쨌든 뭐 법안 관련해서 라이브하고 이런 정도 외에는 다른 활동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평론가님, 저 우리가 그 한동훈 그 당시의 후보가 의원이 돼서 여의도에 들어오면 한국 정치에 퇴행이 온다, 막 이렇게 약간은 각을 세웠거든요. 제가요? 그때 딱 그 수준 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예. 결국 보면요. 저희가 이제 장동혁 대표 보고 예. 대한민국에서 몸을 가장 잘 쓰는 정치인이다. 아, 그래요? 필리버스터 하고 아. 단식하고 병원 가고 예. 한동훈 똑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몸 중에서 입을 제일 잘 쓰죠. 스킨십 하고 이런 거 잘한다고 하더라고. 예.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원 지지자들을 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려 가지고 당의 의원들이라고 하는 그룹들을 제압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의원들 하나하나를 각계격파할 건지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후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후자를 선택했는데 한동훈이 뭐 특별히 내용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군사 독재 정권처럼 개별 의원들한테 무슨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하겠어 그냥 가서 몸만 부비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지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적인 측면에서 더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제가 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당은 내란 문제에 대해서 결국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이거 해결 못 해요. 알겠습니다.